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단 13경기 만에 벌써 세 번째 감독 교체가 나왔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대전 지휘봉을 내려놨는데요. 벌써 단 페트레스쿠 감독, 그다음에 최영근 감독에 이어서 이민성 감독까지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포항, 김천, 울산이 위쪽에서 치열한 선두싸움 펼치고 있고요. 최하위 대전부터 파이널 A 마지노선이 6위 인천 사이의 승점 차가 6점. 두 경기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팀들은 빠른 감독 교체를 통해서 빠르게 반등해서 올라가겠다는 뜻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감독들은 물론이고 팬들도 살떨리는 승부가 매 라운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말 14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기자는 주중에 있는 K리그2 출장 문제 때문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낼 예정입니다. 자, 첫 경기입니다. 25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전북 지난 광주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3연패, 4경기 무승이라는 최악의 흐름 속에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만한 승리였는데요. 특히 개막 후 처음으로 클린시트를 기록한 게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광주가 올 시즌 무득점 경기가 한 번밖에 없는 대단히 공격적이라는 팀이라는 걸 감안하면 광주전 클린시트는 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박진섭의 복귀가 크고요. 정민기가 매 경기 선방쇼를 펼치면서 지금 김재훈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날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 돋보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대 풀백이죠. 부상으로 제외됐었던 김태환이 슬슬 복귀각을 재고 있으니까 호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공격에선 두 에이스죠. 송민규, 전병관의 플레이가 아주 좋고요. 전방 고민 여전하긴 하지만 박재용이 지금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좀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전북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감독 선임을 완료하고 싶다는 생각인데 설령 이번 주에 감독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벤치에 앉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박원재 대행마저 누적 경고로 이번 경기 벤치에 앉을 수 없어서 감독 대행의 대행이 벤치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환 코치가 팀을 이끌 전망이에요. 김천은 제주를 잡으면서 선두 포항과 같은 승점 25 고지를 밟았습니다. 김천의 돌풍 멈출 줄 모르는데요. 리그 8경기 무패입니다. 특히 최근 2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했던 수비진이 박승욱의 선발 복귀와 함께 김봉수, 박승욱 두 센터백 조합이 가동되자마자 무실점 경기를 했어요. 두 센터백 조합이 합을 맞춘, 그러니까 3백 말고 4백이요. 발을 맞춘 5경기에서 김천은 단 한 골만 내줬습니다. 이 한 골도 박승욱의 자책골이었어요. 김재우, 이상민이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두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김재우, 이상민 외에 박수일, 구본철, 강현무의 몸 상태가 이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천 다들 아시다시피 대체자 충분히 많죠. 공격에서는 김대원이 살아나고 있지만 최전방의 화력이 좀 아쉬운데요. 고비마다 해결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김태현이 원더골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인데요. 김천은 말년병장들 중에 출전을 원하는 선수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휴가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정종윤 감독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열린 첫 맞대결에서는 김천이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김천이 2경기부터 흐름을 타서 10경기에서 단 1패밖에 당하지 않은 놀라운 성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북 입장에서는 아마 서력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전주성에서는 전북이 김천 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4경기에서 18승 5무 1패 기록 중입니다. 다만 전북 올 시즌 홈에서 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다소 부진하다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북에서는 지난 경기 멀티골을 넣은 웃지마 민병관, 전병관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고요. 김천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발끝이 매서운 김태현을 핵심 선수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 가장 큰 변수 역시 이민성 감독의 사퇴겠죠. 이민성 감독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러났는데요. 정광석 수석 코치 대행 체제로 나섭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이민성 감독이 울산에는 무척 강했잖아요.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2대0 승리. 이게 시즌 또 첫 승이었고요. 지난 시즌부터 울산을 상대로 2승 2무 한 번도 지지 않았거든요. 과연 이민성 감독이 없는 대전이 울산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눈길이 가는 가운데 일단 울산을 보면요. 개막 후 최악의 흐름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
광주와 강원을 상대로 연패를 당했습니다. 좀처럼 연패를 당하지 않은 울산이기 때문에요. 찾아보니까 지난해 7월 인천 수원에 연패하고 10개월 만에 연패더라고요.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확실히 아첸과 병행을 하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체력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 베테랑이 힘들어하는데 김영권 같은 경우에는 체력 저하가 눈에 띌 정도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규도 강원전 멀티골 이후로 지금 한 달 넘게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무엇보다 이동경, 서령 모두 핵심 자원의 이탈에 따른 공백 커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말한 대로 상대를 제압할 만한 울산의 힘 자체가 빠진 느낌인데요. 일단 수비 쪽에 김기희가 가세한 것은 호재이지만 고승범, 김지현, 장시영, 심상민까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강원전 이후로 변화를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은 감독 교체 외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기존의 부상자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계속 뛰던 기존 자원들의 B팀에서 올라온 자원들이 얼마나 잘해줄지가 중요한데요. 정광석 대행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분위기를 얼마나 바꿔줄 수 있을지 일단 경험은 많은 분이긴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줄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이 울산을 잡았던 이유 역시 강한 압박과 빠른 트랜지션이잖아요. 정광석 대행이 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그 틀을 그대로 가져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대전이 이 경기만 잡아서 분위기를 바꾸면 홈 2연전이라 흐름을 탈 수 있거든요. 울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경기 필승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대전은 홈에서 2승을 기록 중이고요. 홈에서 패가 없는 울산은 원정에서는 3패를 기록 중입니다. 홈 원정 상성이 지금 상당히 두드러져 보이죠. 대전에서는 지난 맞대결에서도 골을 넣는 울산을 상대로는 강점을 보였던 레안드로를, 울산에서는 중원에서 폼이 좋은 아타루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출장에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찍고 있습니다. 5월 25일 오후 7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서울의 경기 제가 프리뷰하겠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스틸리아드를 떠나고 처음으로 스틸리아드를 찾는 날이라 김기동 감독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김기동 감독이 새로운 팀에서 초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떠난 뒤 포항이 박태하 감독 체제에서 꾸준히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두 감독의 만남, 표정 변화, 그리고 김기동 감독에 대한 포항 팬들의 반응 등을 카메라가 연신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플픽으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포항을 떠나기 전에 징크스 하나를 남겨두고 갔죠. 홈에서 서울을 상대로 6경기 연속 승리를 하지 못한 것인데요. 2019년 9월이 포항이 홈에서 서울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승리한 날입니다. 김기동 감독이 적장이 되어서 징크스를 씻을 수 있을지, 아니면 박태하 감독이 지난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서울전 긴 무승 징크스를 끊었는데요. 박태하 감독이 홈 징크스도 끊어낼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은 1위와 8위라는 순위에서 나타나듯이 경기력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에서 좀 차이를 보입니다. 득점수가 19골과 18골 엇비슷한데요. 실점수는 10골과 18골. 이 실점수의 차이는 골문의 안정감과 비례한다고 보이는데요. 포항의 골키퍼 선방률은 77.8%, 전체 1위고요. 서울은 67.3%, 전체 7위입니다. 서울은 최철원과 백종범이 지금 번갈아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고 마크 슈팅을 막지 못하고 볼 컨트롤 실수를 하는 어떤 리스크를 떠안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백종범이 제재금과 대구전 실수로 지금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일단 김기동 감독은 그런 실수에 멘털이 무너질 선수가 아니라면서 안고 갈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인 미드필더 황도윤, 센터백 박성훈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그 자리는 이승모 혹은 백상훈, 센터백 자리엔 황현수 혹은 술라카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욱, 손승범, 류재무는 복귀각을 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주성은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은 김종우가 무패가 끊긴 지난 수원FC전에서 종아리를 다쳐서 4주에서 6주 정도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뚜렷한 추가 부상자가 없습니다. 오베르단과 한찬희 조합이 다시 선발로 가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이 최근 3경기에서 멀티골이 없고 최근 6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 골이 잘 터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 박태환 감독은 아직 데뷔골을 넣지 못한 조르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 경기에선 이호재를 선발 그리고 풀타임 투입하면서 어떤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희, 이호재의 득점포도 최근에 잠잠해졌는데요. 박태환 감독은 지난 서울전 승리 주역인 두 선수 쪽에서 골이 만들어지기를 아마도 바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황인재와 백종범, 아까 언급했듯이 골문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5월 25일 오후 7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광주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은 6위, 광주는 7위입니다. 승점 차는 2점이고요. 인천은 지난해 3월 광주에서 충격적인 0대5 대패를 당한 뒤에 2경기 연속 무승부, 그리고 최근엔 광주전 2연승, 지난 4월 3일 맞대결에선 3대2 펠레스코어로 승리를 해서 광주전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인천은 물병 사건으로 혼란스러웠던 서울전 패배를 딛고 지난 대전전에서 3경기 만에 승리하면서 빠르게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최근 5경기 1패, 쉽게 패하지 않는 단단한 조직력은 꾸준히 유지되는 중입니다. 반면 광주는 지난 전북전 0대3 패배로 아쉬운 그런 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개막전 무실점 이후에 12경기 연속 지금 실점 중이고요. 광주가 지난해 최소 실점 팀이었는데 지금 23실점, 공동 최다 실점 팀이 됐습니다. 득점은 잘 터지지만 수비 불안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경기에서 안영규, 변준수 국내 선수 조합이 가동이 됐는데 전반 33분 만에 안영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선 인천전에선 변준수, 포포비치가 다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센터백으로 변신한 허율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선과 하프스페이스에서 차이를 만드는 이희규는 복귀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주전 레프트백인 이민기도 부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희소식이 있다면 신진호가 오랜 부상을 털어내고 팀 훈련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방송을 찍는 22일 연습경기 출전이 예고가 돼 있는데요. 슬슬 복귀가 재고 있습니다. 이명주가 어깨 부상으로 장기 부상한 상황에서 신진호가 돌아오면 중원에 확실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르소가 서울전 퇴장으로 이날 경기까지 결장을 하는데요. 김보섭, 김성민, 박승호 등이 제르소의 공백을 나눠 메울 것으로 보이고 조성환 감독은 아무래도 제르소의 결장을 아쉬울 법한데 제르소는 최근 광주전에서 3경기에서 3골을 넣을 정도로 정효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팀 경기력이 크게 나쁘지 않은 만큼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 큰 변화를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골키퍼는 이범수, 민성준이 지금 경쟁체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상대에 따라서 누굴 투입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인천 무고사, 광주는 박태준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광주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경기에서 세트피스 1번, 역습 1번으로 기회를 살린다면 그만큼 승률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바로 무고사입니다. 반대로 인천의 단단한 3백을 뚫기 위해선 이건희, 가브리엘, 엄지성 이런 공격수들의 흔들기도 중요하지만 울산전에서 보여줬듯이 이런 박태준의 중거리 한 방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26일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강원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개막 후 최고의 흐름입니다. 광주를 잡은 데 이어서 서울까지 꺾으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순위도 9위까지 뛰어올랐고요. 박창현 감독 부임 후 가능성을 보였던 공격 축구가 결과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 역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죠. 박용희, 김영준이 서울전 결승골을 합작했고요. 정재상, 박재현도 좋은 모습 보이는 가운데 박진영까지, JYP 박진영까지 터지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대구가 김강산이 군입대한 자리가 고민이어서 황재원이 그 자리를 임시로 봤었잖아요. 대구가 사실 더 좋은 플레이를 하려면 황재원이 오른쪽 측면에 서는 게 맞거든요. 박진영이 그 고민을 날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진영이 스트라이커로도 좋은 모습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대구 전술 변화에 큰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주는 가장 큰 효과는 기존 자원들과의 경쟁입니다. 지난 경기 누적 경고로 빠졌던 홍철도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번 경기 출전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베테랑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비슷한 멤버로 나섰던 이전과 달리 경쟁 체제가 잡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요시노는 이번 경기 말고 다음 경기쯤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원 역시 흐름이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울산을 잡았어요. 대구전 이후 8경기 만에 클린시트라 기쁨이 2배였습니다. 김천과 포항에 연패를 당하면서 주춤하나 했는데 이후 3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다시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김현빈이 복귀하면서 기존에 좋았던 이기혁을 축으로 한 수비 전형, 빌드업 체계가 바뀌는 변수가 생겼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기혁을 중앙과 측면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위치로 활용하면서 업그레이드시킨 모습입니다. 침묵하던 이상원도 살아나고 있고 지금 가브리엘 대신에 최전방에 서고 있는 야고도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해주고 있습니다. 강원의 부상자 현황 보면요. 기존의 부상자 가브리엘 웰링턴 여전히 쉽지 않고요. 한국영과 김영빈이 변수가 좀 있다고 합니다. 한국영은 새끼발가락 부상으로 지난 경기 엔트리에서 제외됐고요. 김영빈도 무릎이 안 좋아서 뛰지 못했거든요.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 반반이라고 합니다. 한국영의 자리에는 대체자가 좀 충분해 보이고요. 김영빈이 안 되면 지난 경기처럼 이지솔이 강투지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열린 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강원이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당시와 비교해서 대구가 멤버나 컬러에서 확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둘 다 공격적인 컬러라 엄대엄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5경기에서 8골씩을 넣는 막강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 입장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 좀 있는데요. 2017년 7월 1대2로 패한 이래로 홈에서 강원을 상대로 7승 2무 한 차례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박용희를, 강원에서는 지난 맞대결에서 멀티골을 넣었던 득점 선두 이상헌을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6일 오후 7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손FC전도 보겠습니다. 손FC는 4위, 제주는 10위입니다. 2연승과 2연속 무승, 분위기가 확 다른 상태에서 스승 김학범 감독과 제자 김은중 감독이 역대 2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4월 손FC가 홈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고 당시에 손FC는 탄력을 받아서 3연승을 달성을 했었죠. 제주는 그날 이탈로가 막판에 누적 경고 퇴장까지 나와서 잃은 게 참 많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최근 7경기 성적을 비교해봤습니다. 제주는 7경기에서 1승 1무 5패,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 3경기에선 2실점, 정훈이 돌아온 뒤에 수비가 안정화됐다는 평가지만 같은 3경기에서 득점은 2골, 뜻하는 대로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고요. 찬스 역시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5골 넣은 선수를 봤더니 여홍규, 김태환, 안태현, 다시 김태환, 그리고 이탈로더라고요. 미드필더 혹은 수비수입니다. 공격수의 마지막 득점은 4월 6일 인천전 유리조나탄의 골입니다. 그 말은 유리조나탄이 7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는 뜻이고 진성욱의 부상까지 더해져서 공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름에 공격적 외인을 교체해서 어떤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손FC는 포항의 무패를 꺾으면서 기세를 한껏 더 끌어올렸죠. 전반에 잘 싸우고 후반에 이승우를 투입해서 몰아치는 전략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6골이 모두 후반전에 나왔다는 건 우연이 아니고요. 6골은 대부분 이승우의 발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이승우만 투입해서 이승우 안데르손 둘이 알아서 해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라 많이 뛰는 유형의 3명의 미드필더 강상윤, 이재원, 정승원을 적절히 갈아 끼워서 에너지 레벨을 90분 동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김학범 감독이 누구보다 지금 체력을 강조를 해왔는데 그걸 더 잘 실현하는 팀이 수원F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진상욱과 미드필더 김건웅이 아직 좀 복귀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임채민은 팀에 합류해서 조만간 복귀할 것 같습니다. 김주공, 제갈재민도 복귀각을 재고 있고요. 연재훈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수원FC는 지동원이 장염 증세로 지난 경기에 결장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조커로 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김태환, 수협은 이용으로 하겠습니다. 공격수들, 게임 체인저들이 있지만 두 라이트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김태환은 최근 공격적으로 가장 제주에서 위협적이고 이용은 예전같이 폭발적인 오버래핑은 없지만 패스의 시작점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4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경기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